자, 그 직무수행 평균과는 문제 내용 읽어보셨으니까 직무수행 평균과죠. 자, 평균과 하실 때는 시험에 에버리지 if라는 함수밖에 안 나옵니다. 에버리지만 이용하라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0값이 나오면 평균의 의미가 제대로 된 평균의 의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복습도 열심히 하셨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여기.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지나서, 자, 이런 식에 익숙해지면 그냥 바로 적는 거죠. 아, 최종적으로 평균 계산할 거다. 아, 에버리지. 자, 그 다음, 어,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있어야 평균을 가게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데, 문제에 보니까 if 함수가 있었네요. 그럼 if를 쓰면 됩니다. if.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그러면, 부서 명범위, 절대 참조, 이꼴, 관리부 참조, 상대 참조. 만족한다면 직무 수행 범위를 이용해서 평균값을 계산하겠다. 같은 위치끼리 계산하고, 그 다음 계산해야 될 범위는 항상 일정해야 된다. 절대 참조. if 함수 가르다 없고, average 함수 가르다 없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배열 수식을 접근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우리 교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시험은 이제 어떻게 나오냐고 이제. 아주 쉽게 나오면 방금처럼 요 6가지. 예? 근데 이렇게 나올 확률은 진짜 드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함수 하나 더 추가하면 되겠죠. 자릿수 들쭉날쭉거리고 보기 싫네요. 무슨 함수가 떠오릅니까? 텍스트 함수 떠오르세요? 예, 그런 거죠, 이제. 여기 이제 추가만 하면 됩니다. 다른 함수를 하나만. 텍스트. 소점 첫째까지 맞추고 싶다. 이 자료에 대해서. 그러면 전체 코드의 쌍따옴표 처리, 0 정수값이 표현되어야 되고, 점, 소점 첫째까지 나타내고 싶다. 그리고 점이나 문자도 표시하고 싶다. 점, 쌍따옴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 다음은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함수의 내용은 앞에서 했던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기본 함수 공부가 잘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배열 수식을 어쨌든 전체적인 건 배열 수식입니다. 개념이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좀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 볼까요? 예, 예. 그러니까 기본만 잘 돼 있으면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좀 만만찮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야 되니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 늘 하는 이야기지만 어렵다는 이야기죠.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배열 2시트로 옮겨오시고 교재는 129페이지고요. 자, 준비되셨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몇 번부터 해야 될지 골라야 됩니다. 고르겠습니다. 문제 6번부터 할게요. 문제 6번. 표 6이고요. 자, 여러분들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자, 문제에서 월별 계산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월별 계산. 자, 그러면 이 표육의 행사일 이 데이터 필요하고요. 응? 이 데이터. 그다음 문제 내용 파악을 하셔야죠. 그다음에 표 8을 이용한다. 표 8을. 월별 행사 건수를 구하고 그만큼 자, 그러면 행사 건수를 구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행사 건수는 어떻게? 그러면 자,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일단 표 6의 행사일은 데이터의 형태가 연월일로 나와 있네요. 표시 형식이 바뀌었네요. 확인하셨어요? 그다음 여기는 월인데 확인해 보니까 숫자 1이네요. 숫자 데이터네요. 자, 그러면 이 행사 1을 뭘로 바꿔놔야 됩니까? 월의 개념으로 바꿔놔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죠? 날짜에 월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미가. 그러니까 얘기하고 규격이 틀리다고요. 여기는 월 단위고 여기는 연월일 단위잖아요. 월 단위 뽑으려면 원수 함수 필요하겠죠. 수식 형태 반복 이건 안 하겠습니다. 이제 한 번 사용은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원수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느 자료에 대해서 행사일에 자료에 대해서 절대 참조.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뭡니까? 앞에 보이는 4, 2, 12, 5, 4, 2, 1, 3,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원본에 이 값들이. 에 대해서 뭐하고 같으냐고 요거 이제 표시 형식 때문이겠죠. 원래 1, 2, 3, 4, 5, 6으로 나와야 되는데 표시 형태. 그래서 아까 1이라는 걸 확인시키는 겁니다. 표시 형태 때문이구나. 여기도 숫자, 여기도 숫자. 오케이. 비교 대상이 되죠. 그러면 문제에 if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러면 if 가로 열고 조건을 만족한다면 무슨 값 표시? 건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1값을 표시하겠다. 그러면 만족하지 않는 처리 방법이 없다. 자, 여기까지 계산하면 0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if 함수를 사용하시면 0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리 방법이 없으니까 만족하는. 그러면 남아있는 값들에서 뭐 합을 계산하면 되겠죠. 1월에 대해서 다 1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처리 방법이 없으니까 sum. 요게 일단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 여기가 행사 건수죠.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요기에 대해서 별 표시 몇 번? 숫자 2면 하트 표시 2번, 숫자 5면 하트 표시 5번. 그러면 이게 2, 5가 하트를 반복 표시할 개수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문자 반복 표시 무슨 함수? F2번 키, REPT라는 함수가 필요할 거고. 반복할 문자, 하트, 키보드에 없으니까 한글 잡으면 한자 키. 문자 직접 입력이니까 쌍따옴표 묶어서 처리, 그리고 하트 처리. 그렇고, 콤마, 방금 계산한 내용이 반복 횟수 계산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커서 놓으시고 REPT 함수에 가로 닫고 배열 수식으로 작업하라고 했습니다. 마무리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자, 여기 이제 뭐 어떤 근본 원본 값을 조금 조작해야 되는 이제 경우의 형태네요. 그런 것들이. 좀 쉬운 것도 할 거예요. 자, 문제 3번 가겠습니다. 문제 읽어보시라고요, 그냥.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통제하지 않을 겁니다. 잘 되시면 하셔도 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이 문제 안에만 있으세요. 자, 표 사고요. 자, 무주택 평균을 계산하세요. 어디에 있는? 문제 3번. 표 3. 여기죠, 여기. 요거. 요 데이터와 여기 자료를 이용하여. 그리고 지역도 이용해야 되겠죠? 내용 파악 끝났죠, 이제. 그러면
자, 평균값 계산해야 되니까 자, 조건에 맞는 배열 수식을 계산했으니까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데 if 함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if 지역이 서울, 부산 지역 범위 내에서 절대 참조 이꼴 기준값 물어봐야죠. 서울, 부산이냐 아니면 기타 강력시냐 지역이냐 상대 참조. 그만 만족한다면 무주택의 평균입니다. 개수가 아니라 무주택의 평균. 그러면 무주택 범위 값이 와야 되고 같은 위치끼리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같은 위치끼리. 그리고 같은 위치에서 계산해야 될 범위, 무주택의 범위는 어느 위치에 가든 간에 자동식을 사용하는 것 동일해야 되겠죠. 절대 참조. 그러면 어떤 값만 남아 있다고요? 조건을 만족하는 서울, 부산은 조건값에 만족하는 무주택 값만 남아 있고 0값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균값을 계산한다. 꼭 그거 기억 좀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필기시험 보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괜히 뭐 그런 거 고민 안 하다가 나 답 찾는데 힘들어 하실 때, 하실 때 그냥 그리고 사각형을 뭐 표시하라는 이야기죠. 반복 표시하라. 그러면 소수점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5, 4, 6 됐습니까? 소수점 넘지 않는 최대 정수 값까지 표시해 준다. REPT 가로 열고 키보드에 없는 기호니까 한글 잠미음을 이용해서 하시고 요건 문자 특수 기호도 문자입니다. 쌍따옴표 묶어야 되고요. 방금 계산한 평균이 반복 횟수가 되는 거고 맨 끝에 커서 놓으시고 REPT 함수에 가로 닫으시고 배열 수식으로 작업하세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그리고 잠깐만요. 혹시 작업하실 때 앞에 보세요. 요렇게 범위 설정해 놓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한 개씩 하셔야 됩니다. 한 개씩. 예? 한 개씩. 혹시 개인적으로 하시다가 안 되는 게 있으시면 일단 넘어가시고 체크해 두세요. 나중에 저한테 질문 다시 하시면 됩니다. 괜히 그 안 되는 거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두 번 해보시고 안 되면 그냥 일단 넘어가세요. 자,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자, 음? 자, 문제 2번 갈게요. 문제 2번. 문제 2번. 자, 이게 뭐지? 문제 2번 내용 읽고 계세요? 어, 수식 문제는 여러분들 읽을 거라니까요. 아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같이 보겠습니다. 뭐 같이 진행할게요.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니까 뭐 맥스 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라지 스몰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자, 최대값 찾으려고 합니다. if 함수가 있었나요? if 가로 열고 잠깐만요. 두 가지를 합시다. 자, 오른쪽 빈 셀에 여러분 여기다 맥스 하시고 여기다 라지 하세요. 저는 여기다 할게요. 자, 이건 if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야 되고 자, 뭐죠? 일단 그 결제 방법별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방법별. 그게 조건입니다. 이거 결제 방법별. 그러면 결제 방법 원본 자료가 와야 되고요. 절대 참조. 뭐 지금 와서 뭐 절대 상대를 구분 못한다 그러면 뭐
답 없습니다. 저도 뭐 대상 해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자, 그러고 나서 뭡니까? 금액이죠. 금액. 금액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족한다면 금액값을 표시. 그렇지 않으면 처리 방법이 없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일반 카드에 해당되는 금액만 남아 있겠죠. 영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if를 썼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최대값을 계산하면 된다. 맥스.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 편하실 때 하시는데 어쨌든 맥스하고 라지 다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자, 빼기. 왜냐하면 시험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면 이게 맥스에 대한 부분이죠. 맥스. 그럼 미는 자, 앞에 보세요. 민 계산하실 때는 내용이 다 똑같잖아요. 그럼 복사 옵션을 쓰면 되겠죠. 이것도 이제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맥스 대신에 민으로만 바꿔주면 내용은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 자리에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꼭 끝에 안 가도 됩니다. 이렇게. 자, 문제에 있는 건 라지 스몰을 이용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꼴 똑같잖아요. if 가로 열고 결제 방법. 이게 잘 되신다 그러면 아마 앞에 함수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셨기 때문에 잘 되시는 거고 여기도 잘 안 된다. 그럼 앞에 함수가 아직까지 지금 잘 안 되는 거고요. 물론 생각을 좀 한 번쯤 더 해야 된다는 게 힘들긴 하지만 금액 범위 만족한다면 금액만 표시하겠다. 절대 참조. 가로 닫고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큰 값을 찾겠다. 라지 가로 열고 이게 어레이 데이터 원본 데이터 콤마 첫 번째 값을 찾겠다. 빼기 자, 구조 똑같잖아요. 스몰 쓰실 때. 그래서 이런 게 빨리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열심히 연습하시면 보입니다. 자, 계속 이런 이야기 해드릴 거고. 그래서 뭐 복사해 쓰시고요. 저는 라지를 스몰로 바꿨고. 바꿈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컷을 저 끝에다 두실 필요 없습니다. 자동 치우기 아래쪽. 자, 이건 조건이 한 개짜리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잠깐만요. 자, 배열 30 들어갈게요. 배열 30대 가면 조건이 한 개짜리가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두 개가 있네. 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교재 132페이지고요. 문제 2번. 일단 읽어보시고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시간 드릴게요. 한 5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 하나만 잘 풀면 나머지 쉽게 넘어간다 그랬으니까.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물품 코드별 조건 한 개,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합을 구하지 못하면 이러면 그러니까 if가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그럼 뭐 if 없이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꼴 조건에 대한 가로 열고 뭐이 조건에 대한 가로 열고 닫고는 아마 익숙해질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물품 코드 절대 참조 이꼴 물품 코드 곱하기 가로 열고 개수가 아닙니다. 그냥 판매 금액의 합계니까 판매 금액 범위 계산할 범위가 와줘야 되겠죠. 절대 참조. 그럼 이렇게 하면 자 잠깐만요. 질문 한번 던질게요. 앞에 보세요. 0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계산하면. 이건 0값이 존재합니다. 예? true, false로 나오는데 곱하기 얼마 되니까 if가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그러니까 0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어찌됐든 합을 계산하면 되잖아요. 가로 닫고 컨trol shift.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다음 이 값에다가 뭡니까? 10만을 나눈 몫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누기 10 int 함수 쓰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처럼 코센트 함수를 써야 되니까 코센트. 이때 셀 하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셀 하나만. 수정하실 때 셀 하나만. 그러면 quotent 이 피제수 콤마 10만으로 나누어 컨트롤 시프트 그거만큼 별 표시를 하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이때 셀 하나만 선택해 놓고 작업하셔야 됩니다. 자 FE REPT 키보드에 없는 기본의 한글 잔미음을 이용하셔야 되고 방금 몫을 구한 게 반복 횟수가 되는 거죠. 끝에다 커서 넣고 가로 닫고 배열 수식에 접근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 이 정도 예제면 시험에 나올 법한 뭐 예제들은 다 다른 것 같은데 물론 모든 걸 다 커버는 못합니다. 모든 유형은. 왜냐하면 새롭게 또 조합을 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100개였는데 제한테 수업을 듣고 가면 뭐 95개쯤 될 겁니다. 유형이. 그러면 그 나머지 5개는 어떻게 유형을 5개는 어떻게 하느냐. 95개가 해결해 줄 거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100개 어떻게 조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1번 갑니다. 문제 1번. 문제 내용 읽어보시고요. 문제 읽어만 보세요. 같이 할게요. 이거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자, 읽어보셨나요? 자, 지역별이죠. 근데 지역이라는 게 국내 국외인데 직내 국외라는 데이터가 표일에 없습니다, 실제. SSJJ가 국내를 의미하고 국외를 의미하는 그런 코드인데, 그러면 이런 자료는 있죠. 이런 SSJJ 자료는. 물품 코드의 앞 두 글자를 뽑아오면 되니까. 그럼 그 뽑아오려면 레프트 함수가 일단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한 번도 이제까지 연습을 하지 않았던 구조가 나온 게 뭐냐면, 이건 자동 취역이 몇 번 써야 될 구조냐면, 2번 써야 될 구조입니다. 왜냐면, 수량 단가란 데이터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붙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수량값, 여기는 수량 범위, 단가 범위가 와야 되죠. 인접해 있으니까 오른쪽 드래그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드래그 한 번, 위에서 밑으로 드래그 한 번,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 드래그 한 번. 자동적인 2번 써야 될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일단, 자, 이꼴, if, if 함수가 있었죠. if. 그 다음에, 어,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거 아니죠. 원본에 있는 물품 코드의 앞 두 글자를 뽑아야 되니까 레프트 함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범위 들어왔습니다. 이건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혼합입니까? 자동 채우기 두 번 써야 됩니다. 상대, 절대, 혼합을 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앞에 보세요. 설명 한번 듣고 마무리하세요, 이제. 새로운 거 하잖아요. 새로운 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한지 우리 연습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이제 상상을 하셔야죠. 아, 여기도 이 범위, 물품 코드 범위, 여기도 물품 코드 범위, 여기도 물품 코드 범위, 여기도 물품 코드 범위 다 똑같죠? 절대 참조. 이때는. 물어봐. 자, 콤마. 몇 개? 두 개를 뽑았을 때 뭐하고 같아야 됩니까? 왼쪽에 있는 SSJJ냐. 그럼 여기는 요 셀에서는 B24, 여기는 B25. 자, 단가 쪽으로 갑니다. B24, B25. 그러면 어디가? B는 변하지 않고 24, 25가 변하네요. 그러면 B에 달러가 붙이는 혼합 참조.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머릿속에 이거 상상하시면서. 자, 콤마. 무슨 값이? 수량의 단값, 수량 평균값이. 자, 이제 이건 진짜 처음이거든요. 정말 처음인데. 이렇게. 이건 상대입니까?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혼합입니까? 이 범위는. 자, 보세요. 여기 C3, C20이죠. 여기 오면 C3, C20이죠. 여기 오면 D3, D20이죠. 여기 오면 D3, D20이죠. 그럼 쭉 보세요. 그러면 어디가 하면 3과 20은 변화가 없고 C와 D가 변한 거잖아요. 그러면 3과 4에, 3과 20에 달러가 붙어가야 되겠죠.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앞에 건 변하고, 혼합 참조, 로덴버, 셀버. 처음입니다. 처음. 가로 닫고, 처리 방법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건 0값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if 함수 사용했기 때문에 0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폴스에 대해서 에버리지 그러면 조건에 맞는 값들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하겠다.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N.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범위를 이용해서 자동 채우기 한번 이렇게. 어 이건 제가 구구 단위에서 첫 시각에 설명드렸던 원리 설명드렸거든요. 그리고 머릿속에 이 현황을 그려보면 다 나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주소 형태. 이런 연습을 안 하려고 자꾸 안 하고 뭐 방법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이쪽 자동차기 두 번 사용하는 구조도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어, 자, 배열 이시트로 가겠습니다. 다시 배열 이시트. 지금까지는 조건 한 개죠. 이제 조건 두 개 이상짜리 해볼게요. 자, 배열 이시트로 다시 옮겨오시고, 저희들 교재는 129페이지. 음, 문제 1번 표입니다.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유, 문제 풀이 하지 마세요. 저한테 설명 듣고, 또 다른 거에서 제가 시간 드릴게요. 그거 가지고 저 본인 체크해 보면 되잖아요. 모든 문제를 뭐. 제발 수업 중에 배우러 오셨으니까 수업 중에 열심히 그냥 따라오시고요. 한두 개 정도 테스트 하라고 주잖아요. 그때 하시면 되죠. 혹시 조건이 몇 개죠? 문제 읽어보셨으면. 결제 방법 별이라는 거가, 그거는 이제 별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되게 찾기는 수월할 겁니다. 조건이. 별이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조건이거나 뭐 묶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니까. 그 다음, 조건이 하나 더 있는 거 아세요? 사용 내역이 일반 의료비라는 게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건 두 개입니다, 두 개. 자, 원리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제 화면 봅니다. 자, 두 개 이상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 화면 봅니다. 어, 조건이 일단 두 개만 이야기를 할게요. 두 개가 되든 세 개가 되든 원리는 똑같은 거니까.
자, 두 개일 경우에, 조건이 두 개일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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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false, true, false, false. 응? 그러면 두 조건을 AND 조건이라고 해석했습니다. AND 조건의 결과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true, 그렇지 않으면 다 false 값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럼 이걸 다 1과 0으로 바꾸죠. 그러면 1, 0, 0, 0이죠. 그러면 여기에 1, 0, 0, 0이 나오게끔 할 수 있는 연산자가 있을까요? 요 둘 사이에. 조건 1과 조건 2 사이에. 곱하기 연산을 쓰면 1, 0, 0, 0 값이 나오는 거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 O와 연산자, 자, 잠깐만요. 두 조건을 O와 조건으로 해석다고 합시다. 그러면 결과가 true, true, true. 자, 둘 다 false이면 false. 이렇게 나오는 건 경우이니까, 의미니까. 그러면 변환하면 0, 1, 1, 1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여기 조건 1과 조건 사이에 어떤 연산자가 들어가면 0, 1, 1, 1 이런 식으로 나오죠. 0 더하기 0 하면 돼요? 0 더하기 0. 그러면 0. 0 더하기 1은 1. 맞아요? 그러면 1 더하기 0은 1. 맞아요? 그러면 1 더하기 1은 1이 맞아요?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런 설명을 안 듣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냥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십진수라서 그런 겁니다. 이게 이진수입니다, 이진수. 이진수 값이라고요. 그러면 이진수 1과 이진수 1을 더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진수 10이 나온다고요. 그때 요 앞에 있는 1이 요 1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기억났어요? AND 조건은 곱하기 연산 처리하고 OR 조건은 플러스 연산 처리합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어디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제가? 에? 이거 교재 124페이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를 어디서 해드렸냐고요? 곱하기 연산은, 곱하기, AND 조건은 곱하기 연산 처리합니다. OR 조건은 플러스 연산 처리합니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기억 안 났어요? 복습도 안 하시나 본데. 제 화면 봅니다. 오늘 돌아가서 분명히 확인해 보세요. 고고 필터 할 때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이거 기억 안 났어요? AND OR을 곱하기 플러스로 처리해서 표기해 드린 거. 제가 뒤에 가서 이거 증명해 드리겠습니다라고까지 설명을 해 드렸는데, 그때. 지금 그때는 그냥 애우세요. 지금은 왜 이제 곱하기가 되고 플러스가 되는지 이제 이해하셨죠? 제 수업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저기에 다 필요한 거 다 적재적소에 다 해놨고요. 그래서 제 설명 잘 듣고 복습만 하시면 한두 번 만에 합격하신다고 이야기를 자신하는 겁니다, 제가. 자, 그러면 그 원리 설명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왜 저걸 곱하기 갑자기 연산이 나오고 플러스 연산이 나오냐면, 배열수식에는 엔드 함수, 오 함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엔드 조건인 건 곱하기 연산을 처리하고요. 오화 조건은 플러스 연산자로 처리합니다. 뭐, 그거. 근데 시험에는 오화, 즉, 플러스 연산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왔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으나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가 오와 플러스하는 저 계산 방법은 한 번도 계산 방법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엔드라고 다 해석하시면 무방할 것 같고요. 자,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 열. 자, 이꼴 첫 번째 조건 자동차기 아래쪽을 한번 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 구조는 자동차기 아래쪽을 한번 사용해야 될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결제 방법별부터 처리할게요. 결제 방법 범위 설정 절대 참조 F4번 이꼴 직불까지 현금 법인카드 법인 일반 카드냐 물어봐줘야죠. 상대 참조 가로 닫고 두 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 열고 뭡니까? 사용 내역이 일반 어렵이 됐잖아. 그럼 사용 내역 범위 절대 참조 조건 처리할 범위는 동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꼴 일반 어렵이라고 직접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 어렵 직접 입력 왜 안 되냐고요? 일반 어렵이 문자 데이터 화면에 보이세요?
예? 일반 어렵이 문자 데이터 화면에 보이세요? 아직도 안 보이세요? 찾아보세요. 보이세요? 여기. 참조하라는 이야기가 참조, 이건. 그리고 똑같이 일반 어렵이라 물어봐야 되니까 저거에 변화가 있으면 안 되겠네요. 절대 참조. 가로 닫고. 그러면 두 조건은 AND인지 OR인지 판단하셔야 된다 있죠. 그래서 AND 조건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AND 함수가 없기 때문에 곱하기 연산자로 처리한다. 그 다음 if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if 가로 열고 조건 AND 조건을 만족한다면 금액 계산이니까 금액값을 가져오면 되죠. 금액 범위. 계산할 범위는 세 개의 셀에 똑같이 나타나야 된다. 절대 참조. if 함수에 가로 닫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처리하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에 대한 금액값만 나타나 있고, 0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머릿속에 항상 그렇게 줄줄줄 그리세요. 그리고 합을 계산하겠다. sum.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리고 Ctrl Shift Enter. 이거 처럼씩. 자, 셀 하나만 선택하시고 결과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표시 형식 처리하라고 텍스트 함수가 보이네요. 자, 그래서 텍스트 끝에다 커서 놓으시고 콤마 코드 전체에 샵 콤마 샵샵 제로 콤마 아마 수업 중에 세 자리 잘라버리는 코드를 이렇게 가르쳐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사실 지금 이 문제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 앞에 잠깐만 자, 제 화면 보시고 마무리하세요. 자, 앞에 보세요. 이게 처리되는 이 코드의 처리 순서를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수업 중에는 천 단위 콤마 표시하고 세 자리 잘라버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때는. 근데 정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원본이 56,900이잖아요. 그러면 요 코드 중에 뭐부터 처리하냐면 끝에 있는 콤마부터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세 자리 일단 잘라버리는. 그러면 뭐가 남죠? 5, 6이 남는 겁니다. 원본이고. 그러면 잘라버린 상태에서 뭡니까? 샵, 코마, 샵샵 제로나 0코드를 처리하는 거라고요. 요 상태에서 처리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뭐 이걸 여기 쓰든 샵, 코마, 샵샵 샵을 쓰든 상관없죠. 왜요? 네 자리가 아니니까 뭐 어떻게 하든. 네 자리였다면 아마 0코드는 쓰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 조절인데 지금은 가르쳐 드리는 게 이렇게 가르치는 이렇게 쓰죠 뭐 그냥. 그 콤마 붙이시고. 그래서 요 코드의 처리 순서 한 번 더 기억을 한번 체크했어야 됩니다. 이거. 요게 퍼센트 붙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퍼센트 먼저 처리되고 자리수 조정하셨잖아요. 자, 마무리 컨트롤 시프트 엔터. 0코드를 써도 돼, 0코드만 써도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순서 좀 기억을 한번 더 체크해 두시고요.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조건 두 개짜리 다 설명드렸고. 음, 자, 죄송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자, 배열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132페이지 문제 3번. 한 4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해보실래요? 문제 3번.